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전문가님? 예. 네, 오늘 양대 지수는 상승입니다. 반등 4거래일 만에 나오고 있죠. 오늘 하이닉스 반등, 반도체주의 반등 눈에 띄고 있고요. 2차 전지 포스코 퓨처엠 반등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두산 로보틱스 급등하는데요. 최근에 많이 강조해 주셨던 두산 로보틱스 오늘장 특징 어떻게 봐야 될지 정리를 해볼까요? 해외 시장 양호, 국내장도 양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참 말을 하면서도 그죠? 아마 개인들 체감은 그러지가 않을 텐데 방송하는 사람은 이래요, 여러분.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 뭐 몇 가지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해외 시장도 지금 보면 이걸 양호라고 해야지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신고가인데. 근데 보다시피 나스닥도 기존하고는 상승하는 탄력과 강도가 다르긴 다르죠? 그게 이제 이런저런 요인이 있고 저런 이런 요인이 있으면서 그냥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특별히 예전처럼 뭐 엔비디아 필두로 빅테크가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수가 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체적인 종목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또 돌아가면서 분명히 움직임은 양호하고 예를 들면 이종복이가 요새 이 얘기도 좀 상당히 자주 얘기했을 거예요. 뭐 중간중간에 빅테크는 엔비디아 살아났는데 사과하고 엔비디아는 양호한데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건 거시기하네 뭐 이런 얘기 하면서도 메타하고요. 메타는 지금도 신고가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에는 넷플릭스가 신고가로 날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메타하고 넷플릭스과의 주식이 실적을 겸비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날아가는 주식이 없는 게 최대 단점이라는 얘기 자주 얘기해줬죠. 근데 미국은 그래요. 종목들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가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신의 한 수에서도 이종복이가 내가 할 소리 좀 했는데 지금 미국은 반도체 섹터도, 뭐죠, 여러분? 그거, 굵은 주식, 브로드컴이나, 그 다음에 TSMC는 TSMC 때문에 반도체 날라갔다가 다음날 한미 반도체인가요? 그거 매도 레포트 목표가 하향 기사로 뒤통수 오지게 치고 그러는데 지금 이쪽은 잘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 잘 간다고 우리가 무조건 잘 가야 된다라는 법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우리나라 시장 전망할 때도 미국을 보지 않으면 얘기를 못할 만큼 그 연관성을 되게 중시 여기거든요. 다만 신저가로 꽂히거나 목표가를 반토막을 내고 그러는 건 상도덕이 아니지 뭐 이런 얘기는 좀 합니다. 어쨌든 해외장 양호한데 문제는 이 시간에 종종 또 자주 얘기하지만 양호하긴 양호한데 많이 올랐고 조정 없이 올랐고 기술적 특징이 신고가는 신고가인데 한 차례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 우리나라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안 밀리면 자고 일어났어? 안 밀려. 그럼 우리나라도 올라가려고 신용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원래는 특정 섹터를 얘기를 할까 하다가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속이 쓰리죠? 두산 로보틱스가 너무 빨리 급등해서 그런가요? 근데 이 두산 로보틱스도 이종복이가 미스터 진단에서도 몇 번 얘기했고 조금 있다가 내가 얘기하겠지만은 보호예수 물량 나온다고 그날 주말에 기사 나오고 그 월요일 날 마이너스 6% 개파락하고 작살나고서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보다시피 로봇에서는 두산 로봇, 그 다음에 반도체, 그날 상한가 쳤던 에이징랜드서부터 이런 게 야간 강연방송 추천주였거든요. 그래 종목들이 기똥차게 날아가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기분 별로 안 좋았어요.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입니다. 보다시피 18원 거 안 보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18한 게 보인다고 하면은 최근에 좀 올라간 폭이 컸던 제약주나 삼성전자 정도가 약보합 수준이지 밀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뻘겋잖아요. 그죠?
문제는 이들 종목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날아가면 좋은데 연속성을 보이는 쪽은 제약주하고 전력설비하고 요쪽이 연속성을 보이고 다른 쪽은 좀 올라가면 또 밀리고 올라가면 밀리고 하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반도체 하이닉스 이거 반드시 이거 20만 원 넘어서 한 20만 5천 원까지 가야 축포를 터뜨릴 텐데요. 그죠? 뭐 어쨌든 불안불안하지만 밀리지는 않아요. 뭐 이 시간에 누차 얘기지만 하이닉스는 아랫단으로 조정을 주면 나는 뭐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20만 원 근처에 붙었을 때는 기대 수익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 건데 뭐 어쨌든 오늘 금요일 날 많이 빠졌던 반도체들 다시 좀 정신 좀 차리는 것 같아요. 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 뭐 가나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전체적으로 반등세가 나오려고 하는데 자 포스코 퓨처입니다. 보다시피 내 화면을 더 확대해 줄게요. 21선이 여기고 121선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24만 원, 24만 7천 원이 기본적인 저항이고요. 근데 거래량은 뚝 끊겨 있죠. 자, 8월 달에도 낚시꼬리를 만들 때 거래 바닥 주고 튄 거예요. 자, 61선을 밑에서 받치고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8월 달 서킷 브레이크 걸렸을 때 직전에 올라갔던 고점이 지금은 강력한 지지예요. 그 밑으로 횡보했던 구간이 강력한 지지예요. 이거 못 살 이유 있습니까? 대신 얘는 지금 조정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흐를 때 이 종목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일반인들은 이렇게 흐를 때 매수 안 하고 있다가 이거 나중에 날아가면 한 28만 원에 쫓아와가지고 아마 미스터 진단에서 물어볼 겁니다. 이건 지금 사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흐름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봇의 두산 로봇이죠. 이 차트를 뚫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두산 로봇처럼 이게 7월 달에 10만 원대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8월 초순까지 5만 원으로 반토막을 내놓잖아요. 이렇게. 원래 밀을 때는 이렇게 밀어야 털릴 사람들이 털려서 주가가 갈 때 이렇게 가볍게 가는 겁니다. 이 주식이 10월 5일 날 이게 지금 보면 보호예수 해가지고서요. 보면 토요일 날 기사도 토요일 날 아침에 나와요. 예.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같이 기사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이 여기가 월요일입니다. 이게 10월 7일. 이날이 최저점 맞죠, 여러분? 예. 이종복이가 이거는 화면을 좀 보여주고 안 찾아놨네요. 나중에 시간 되면 신의 한 수에서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종복은 이렇게 주가에 악재 기사가 나오면서 밀릴 때 그걸 되게 유심히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산 로봇도 이제 치기 시작했다는 얘기고요. 이제 두산 로봇이 가면 예전에는 로봇이 전체적으로 확 올라갔는데 최근에는 시장이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 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두산 로봇이 다시 8만 원 넘어서 9만 원, 10만 원대로 가는데 다른 로봇이 안 가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전력 설비도 오늘 또다시 반등세 나오고요. 그다음에 원전도 양호하게 움직이는데 원전 같은 주식 저 소형주나 저런 것은 기술적으로 대응하라는 또 코멘트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약주도 나쁘지 않고요. 그러니 뭐 내 눈에는 다 좋게 보인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장은 금요일 날 뒤통수 오지게 한 대 맞고 이종복이가 미스터 진단에서 의견을 줬더니 오늘 장 뭐 다시 제정신 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외 시장 양호, 국내 장도 다시 한번 금요일 날 빠진 거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되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대신 당사자는 아직은 좀 약하죠. 한미반도체는. 이건 기술적으로 좀 약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한미반도체와 같은 기술적 흐름을 주는 게 LS 일렉 같은 거거든요. 이쪽은 그런 기사 안 나오잖아요. 그죠? 다만 어쨌든 한미반도체가 당사자로 뒤통수를 맞았고
이평선이 꺾였기 때문에 강력한 반등은 안 나오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반 경직성이 나오고 있다 정도. 그 과정에서 오히려 2차 전지는 추세가 조금 더 양호해지면서 로봇 같은 경우는 두산 로봇이 재료와 함께 좀 시세를 주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하반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 이보다 좀 더 추세가 좋아지고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로봇의 개별 이슈가 맞닿았을 때 어떤 급격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들까지 중요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장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을 해볼지 정리해 주시죠. 특별한 거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350 돌파, 348 지지 체크라고 해드리고, 핵심 주도주, 중기 관점 양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누차 강조하지만 지금 이벤트 이슈도 많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 방송에서 조금 저기한 것들은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얘기를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뭐 이런저런 어떤 변동성 요인이 있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또 북한 이야기 또 나오고 막 그러는 것들이 내가 봤을 때는 미국 대통령 선거하고 어느 정도 좀 거시기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이런저런 눈치를 보면서 종목들이 움직일 것 같다. 그렇지만 증권 역사상 이런저런 어떤 불확실성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요인은 최소한 매도 뉴스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올라간 쪽은 매도가 맞는데 뭐 누차 얘기하지만 2차 전지 올라간 게 없어요. 그죠? 로봇 올라간 게 없어요. 반도체 핵폭탄 맞았어요. 등. 그러니 그런 종목들 중기적으로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주가가 고점으로 치고 올라갔을 때 이런저런 불확실성 요인이 있고 그러면 좀 천천히 가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올라간 것도 없는데 뭘 천천히 가? 그죠? 오히려 너무 쉬다 보면은 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들이 너도 나도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단점이라는 거지 경쟁력이 없는 종목들이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종목들이. 그죠? 그러니까 종목들은 분명히 경쟁력이 있고 매수를 해도 될 만한 위치에 왔는데 뭐 이런저런 요인으로 세게 못 치고 가는 게 단점인 거지 무서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의 중기관점 양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도 지금 보면 막 따라다니면 안 돼요. 에이프릴 바이오, 뭐 ABL 바이오 이런 그 리가켄 바이오는 나는 추천은 안 합니다. 너무 이격이 떠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얘기하는데 오늘은 또 옆으로 좀 기더니 이쪽 종목들 또 올라가잖아요. 요 바이넥스가 그 뭐죠 여러분? 그 랭킹쇼에서 추가 매수 질문 나왔을 때 오케이 사인 주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이 정도 위치면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2차 전지도 그 종목마다 움직이는 게 달라요. 아까 뭐 포스코 퓨처도 있지만은 코스닥의 에코프로 BM도 이제 같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지수 방어 역할도 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올라가 줄 게 맞을 거예요 아마. 뭐 나빠 보이는 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요거는 있어요 여러분. 반도체하고 로봇하고 섞여 있는 쪽이 오히려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반도체, 로봇 양수겸상, 양수겸장 등 전체적으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지수가 세게 가지는 못하지만은 위험해 보이는 위치는 아니다. 2차 전지서부터 모양을 만들어 놓은 저 최고의 주식들을 던지지는 말고 오히려 돈이 있으면 중기 관점으로 매수가 맞다. 그리고 반도체도 그쪽에서 이상한 기사 내보낸들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이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죽지는 않습니다. 하이닉스 버티면은요, 최소한 반도체 관련주들 7, 80%는 위로 올라갑니다. 최소한. 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이닉스의 역할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목요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불확실성에 흔들리는 장이지만 이런 장들이 항상 매도 시그널은 아니었다라면서 결국에 중기 관점에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까지 말씀해 주셨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예, 고맙습니다.
이 종목입니다. 네, 제약주 또 설비, 에너지주 단기 중기 양호하다는 관점 그리고 2차 전지 로봇 반도체 순환매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점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